저는 아난디입니다. 인도 라자스탄주 왕실의 공주죠. 22의 나이에 모든 걸 가졌습니다. 자이푸르 중심가에 있는 궁전에서 살았어요. 하인이 100명이 넘었고 정원은 축구장 5개 크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귀빈들이 찾아왔죠. 하지만 제 인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24살이 되면 이웃 왕국의 왕자와 결혼해야 했어요.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전통과 정치적 동맹이 전부였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테러범들이 궁전을 습격했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온 경호원 강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자기 몸으로 저를 감쌌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요. 제 신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본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평민과의 사랑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우진도 자신의 신분을 알고 물러서려 했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2023년 9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건 그해 10월이었어요. 아버지 마헨드라 국왕은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왕실 업무를 배워야 한다는 이유였죠. 궁전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정해진 일정이 있었어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요가를 했습니다. 7시엔 아침 식사를 하고 8시부터 왕실 업무를 배웠죠. 오후엔 외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저녁엔 사교 모임에 참석해야 했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가 그랬죠. 아버지는 제가 돌아온 지 2주일 만에 말씀하셨어요. 아난디야, 이제 내 나이도 22이다. 곧 결혼해야지. 우다이푸르 왕국의 아르준 왕자와 약혼식을 준비하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제 의견은 안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엄하게 대답하셨어요. 왕실의 딸에게 선택권은 없다. 전통을 따라야 한다. 아르준 왕자는 31살이었습니다. 우다이푸르 왕국의 후계자였죠. 한 달에 한 번 저희 궁전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저와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정치 얘기만 했죠. 가끔 저를 쳐다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준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2024년 2월 궁전에 새로운 경호팀이 배치됐습니다. 최근 왕실을 노린 테러 위협이 증가했거든요. 인도 정부는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그 중에 한국 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팀이었죠. 팀장이 강우진이었어요. 28살의 경호 전문가였습니다. 처음 우진을 본 건 경호팀 소개 자리에서였어요. 궁전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각국에서 온 경호원들이 줄지어 섰죠. 우진은 맨 끝에 서 있었어요. 키가 185cm쯤 됐고 체격이 탄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한 명씩 인사를 받으셨어요. 우진 차례가 됐을 때였습니다. 우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우진입니다.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 출신이고 경호 경력은 6년입니다. 공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 잘하는 경호원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우진의 눈빛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다른 경호원들과 달랐거든요. 돈을 위해 일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명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경호팀이 배치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15일이었어요. 저는 자이푸르 시내에 있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였죠. 왕실 의무 중 하나였어요. 오전 10시에 궁전을 출발했습니다.
경호 차량 5대가 동행했어요. 우진도 함께였습니다. 제 바로 뒤 차량에 타고 있었죠. 행사장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곧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걸요.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이프루 중심가에 있는 광장이었어요. 천막이 쳐져 있었고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경호원들이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우진은 제 오른쪽 3m 뒤에 서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왕실은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연설이 끝나고 어린이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들렸어요. 탕탕탕.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호원들이 소리쳤죠. 공주님 엎드리세요. 테러입니다. 하지만 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총성이 계속 울렸어요.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테러범들이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 응전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죠. 사람들이 도망치느라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테러범이 제게 총을 겨눴어요.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제 머리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제 몸을 밀쳤어요. 강한 힘으로 단상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눈을 떴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이 제 위를 덮고 있었어요.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우진의 등에 총알이 맞았어요. 방탄복을 입고 있었지만 충격이 컸을 겁니다. 우진은 신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꽉 감싸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제 정신 차리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괜찮아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우진은 한 팔로 저를 안았어요. 다른 손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단상 뒤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우진은 정확하게 응사했어요. 탕, 탕. 2발의 총성 후 비명이 들렸습니다. 테러범 1명이 쓰러진 거였어요. 우진은 저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옆 건물 지하실이었어요. 여기서 잠시 대기하세요. 증원이 올 겁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경호원들을 도와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우진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하실에 혼자 남았어요. 어둡고 추웠습니다. 총성이 계속 들렸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0분쯤 됐을 거예요. 갑자기 총성이 멎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진은 괜찮을까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우진일까요? 아니면 테러범일까요? 문이 열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어요. 하지만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친 건 아니었어요. 남의 피였죠. 공주님 안전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돼요. 우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광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봉쇄하고 있었죠. 테러범들은 모두 제압됐다고 했어요. 5명 중 3은 사살됐고 2은 체포됐습니다.
경호원 중 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민간인 중 10명이 다쳤고 3이 사망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공주님 잘못이 아닙니다. 테러범들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궁전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아난디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어요. 제 때문에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테러범들이 나쁜 거지.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우진이란 경호원이 널 구했다며? 네, 아버지. 우진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일 그 친구를 불러야겠구나. 제대로 된 상을 줘야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궁전 대회의실에서 공식 행사가 열렸어요. 우진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인도 왕실 최고 영예인 용맹 훈장이었죠. 우진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어요. 아버지가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강우진 대위, 그대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하네. 왕실을 대표해서 이 훈장을 수여하노라. 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과분한 영광입니다.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 목숨을 걸었다는 걸요. 자기 몸으로 저를 감쌌을 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방탄복이 있었지만 머리는 보호받지 못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우진에게 따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왕실 규칙상 공주가 경호원과 사적으로 대화하는 건 금지됐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우진 생각을 했어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죠. 3월 23일이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다 우연히 우진을 마주쳤어요. 궁전 정원이었습니다. 우진은 순찰 중이었죠. 저를 보자 멈춰 섰어요.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진 씨,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임무 이상이었어요. 목숨을 거셨잖아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공주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저는 우진의 눈을 쳐다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 안전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우진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게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왕실 공주가 평민 경호원에게 마음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4월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르준 왕자와의 약혼식 준비를 서두르셨어요. 5월 15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도 안 남은 거였죠.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아르준과 결혼해야 하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실의 전통이었고 정치적 동맹이었으니까요. 4월 15일 저녁이었습니다. 궁전에서 만찬이 열렸어요. 아르준 왕자와 그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약혼 준비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참석해야 했어요. 화려한 사리를 입고 만찬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르준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만찬 내내 아르준은 아버지와만 대화했어요. 저한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르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답답한 마음에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분수대 앞에서 멈춰섰죠.
달빛이 물에 반사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우진이었습니다. 야간 순찰 중이었던 거죠. 공주님, 밤 공기가 쌀쌀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진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우진은 3미터쯤 뒤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분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사랑이요. 왕실에서 사랑은 사치예요. 우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할 뿐이에요. 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옆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습니다. 약혼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궁전은 준비로 바빴습니다. 꽃 장식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명단을 정리했죠. 저는 그 모든 게 남의 일 같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5월 3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도서관에 있었어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우진 생각이 났거든요. 왜 자꾸 우진을 떠올리는 걸까요?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라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도서관 문이 열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순찰 중에 불이 켜진 걸 보고 확인하러 온 거였죠. 공주님, 늦은 시간에 여기 계시네요. 저는 책을 덮었어요. 잠이 안 와서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우진이 나가려는 순간 저는 불렀어요. 잠깐만요. 우진이 멈춰 섰습니다. 네, 공주님. 저는 용기를 냈어요. 우진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공주님은 제가 지켜야 할 분이십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다른 감정은 없나요? 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주님, 이런 대화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민이고 당신은 왕실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 선을 긋는다는 걸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전 당신이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요. 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공주님, 제 이야기는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우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18살 때 군대에 갔어요. 특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제대 후 경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6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우진 씨, 멋진 삶이네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공주님 같은 분이 부러워할 삶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우진 씨가 부러워요. 자유롭잖아요. 자기 선택으로 사니까요. 우진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공주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감당 못하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왕실이고 저는 평민이니까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선이 왜 있어야 하나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우진 씨, 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에요.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공주님 안 됩니다. 당신은 곧 약혼하실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 약혼은 제 선택이 아니에요. 강요된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은 진짜예요. 우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주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켜야 할 사람인데 이런 감정을 가져선 안 돼요. 그리고 도서관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진이 사직서를 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경호팀장을 불렀습니다. 왜 우진 씨가 그만두는 거죠?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더군요. 자세한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때문이라는 걸요. 어젯밤 대화 때문에 우진이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저는 궁전을 나와 경호팀 숙소로 갔어요. 우진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우진이 문을 열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공주님,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만두는 거예요? 제 때문인가요? 우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개인 사정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어젯밤 때문이죠? 우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공주님, 전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우진 씨도 저를?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떠나야 해요.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순 없습니다. 저는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제 인생은 이미 망가져 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진 씨와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왕실이 절대 허락 안 해요. 당신 아버지께서 아시면 저를 죽일 거예요. 저는 우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도 좋아요. 함께 도망가요. 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왕실은 당신을 찾을 거고 저는 처벌받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우진이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미안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어서요.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우진은 다음날 궁전을 떠났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어요. 2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약혼식 준비도 팽개쳤죠. 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아난디야 무슨 일이니? 몸이 아픈 게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5월 10일이었습니다. 약혼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요. 아버지 서재로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난디야 무슨 일이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르준 왕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냐? 약혼식이 코앞인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결혼은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책상을 쳤습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우진이요. 경호원이었던 사람이요.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평민 경호원을 사랑한다고. 미쳤구나. 왕실의 수치다. 당장 그런 생각 버려라.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전 우진을 사랑해요. 그 사람 없인 살 수 없어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왕실 공주가 평민과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약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내 의견은 필요 없어. 저는 방으로 돌아와 절망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전에 또다시 테러범들이 침입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부자의 도움을 받은 거였죠.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총성이 들렸어요. 깨어나 보니 복면을 쓴 남자들이 제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데 입을 막혔어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시나 됐거든요.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궁전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어디 있는 거죠? 왜 아무도 안 오나요? 차에 태워졌어요. 눈을 가렸습니다. 어디론가 1시간쯤 달렸어요. 차가 멈췄을 때 저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낡은 창고 같았어요. 의자에 묶였죠. 눈가리개를 벗겼을 때 앞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은 아르준 왕자였습니다. 아르준?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아르준이 웃었어요. 차갑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놀랐니 아난디? 이게 다 계획이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계획이요? 아르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난 처음부터 너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그냥 왕위를 노린 거지. 너를 납치하고 내 아버지를 협박해서 왕위를 넘겨받을 거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쳤어요? 왕실을 배신하다니. 아르준은 비웃었어요. 배신? 웃기는 소리. 난 그냥 내 것을 찾는 거야. 우다이프르 왕국은 라자스탄보다 작잖아. 난 더 큰 왕국을 원해. 저는 분노했습니다. 절대 성공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아르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잖아. 내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면 어쩔 수 없이 따를 거야.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끝인가? 이대로 죽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우진을 다시 보고 싶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줬습니다. 물도 조금씩만 줬죠. 몸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정신만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5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르준이 다시 왔어요. 희소식이 있어. 내 아버지가 협상에 응했어. 내일 왕이 양도 문서에 서명한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아르준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아난디야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내일 모든 걸 넘겨줄게. 제발 다치지 말고 기다려라.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영상은 끝났어요. 아르준이 웃었습니다. 보다시피 내일이면 다 끝나. 그날 밤 저는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저를 구해주세요. 누군가 저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테러범들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침입했다. 막아라.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구조대가 온 건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면을 쓴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테러범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면을 벗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진이었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세요? 우진이 달려와 제 손을 풀어줬어요. 우진? 어떻게 여기에? 우진은 급하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나가야 해요. 우진이 저를 업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갔어요. 총성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테러범들과 교전 중이었어요. 우진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차 뒤였어요. 여기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총성이 멎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공주님,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체포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절 찾은 거예요?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궁전을 떠난 후에도 계속 걱정됐어요. 그래서 몰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라 수색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틀 동안 추적해서 찾아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진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셨어요. 아난디야. 무사하구나. 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르준 그놈이 배신자였어. 아르준은 체포됐습니다. 내부 공모자들도 모두 잡혔어요. 왕실을 뒤흔든 큰 사건이었죠. 며칠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재에서였어요. 아난디아 앉거라. 할 말이 있다. 저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입을 여셨습니다. 강우진이란 친구 말이다. 2번이나 내 목숨을 구했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우진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그 친구를 사랑하느냐?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물으실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왕실의 전통상 평민과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보다 중요한 게 있더구나.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복이다.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지. 내가 허락하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아버지? 우진과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다. 왕실 의무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우진도 왕실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진을 찾아갔어요. 우진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잠깐만요. 우진이 돌아봤어요. 공주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왕실 전통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외를 인정하셨어요. 우진 씨가 2번이나 제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우진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님, 아니 아난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진 씨. 기꺼이 결혼하겠어요. 우진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포옹이었어요. 2024년 7월 30일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궁전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인도 전통과 한국 전통을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붉은색 레헨가를 입었어요. 우진은 한복을 입었고요. 손님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은 처음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우진과 함께 왕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진은 왕실 경호대장이 됐습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죠.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립니다. 테러 현장에서 우진이 저를 구했던 순간을요. 그때 우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제 안전을 걱정하던 그 눈빛이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분 차이도 문화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만이 중요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준 그 진심이 모든 걸 이겼죠.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요. 왕족이든 평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우진은 매일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침마다 차를 끓여주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해요. 왕실 업무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요. 저도 우진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은인이자 평생 함께할 반려자예요. 작년 12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아디트야라고 지었어요. 힌디어로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이름은 태양이고요. 아디트야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진은 아빠가 된 후 더 다정해졌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요. 인도 남자들은 잘 안 하는 일인데 우진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버지도 우진을 인정하셨어요.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이제는 만족하십니다. 우진아,
내가 우리 아난디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고맙다. 아버지가 우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난디가 제 인생의 빛입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젊은 여성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결혼에 대해 사랑에 대해 묻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요. 위험할 때 당신을 지켜주나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나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어제 우진이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평범한 남자와 결혼한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한 영웅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디트야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아빠 좋아요. 우리도 사랑의 아가야.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인도 왕실 공주가 평범한 한국 경호원을 만나 행복을 찾은 이야기죠.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찾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어딘가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할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만났을 때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주변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우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불행했을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공허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고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그 진심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왕실의 전통도 신분의 차이도 주변의 반대도 이길 수 없었어요. 진심만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위험할 때 목숨 걸고 지켜줄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용기 내서 사랑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이었어요. 저는 아침마다 우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궁전 생활에 우진도 적응했죠.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하인들이 모든 걸 해주려고 하니까요. 우진은 그게 불편했습니다.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아침 식사도 직접 차렸고 침대 정리도 스스로 했죠. 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왕실 사위가 이런 일을 하다니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우진다운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진이 제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궁전 주방을 빌려서 직접 끓였죠. 맛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김치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죠. 매콤하지만 맛있어요. 저는 한 숟가락 더 떠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자주 해줘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왕비님. 저는 우진을 툭 쳤습니다. 왕비는 무슨요? 그냥 아난디라고 불러요. 우진과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엔 함께 요가를 했어요. 우진도 인도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죠. 요가 자세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오후엔 각자 일을 했어요. 저는 왕실 업무를 받고 우진은 경호팀을 관리했습니다. 저녁엔 정원을 산책했죠. 손을 잡고 걸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어요. 오늘 뭐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진이 대답했어요. 경호원들 훈련시켰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있거든요. 기본기부터 가르쳤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선 행사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빈민가 방문이 있거든요. 우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경호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또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저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지켜줘서요. 우진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제 인생이니까요.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입맛도 없었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축하한다고 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기쁨과 동시에 떨렸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예요? 급한 일 있어요. 우진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친 거예요? 당장 갈게요. 아니에요. 다친 건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병원으로 와주세요. 30분 후 우진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은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요.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기요? 네, 임신 6주래요. 우진이 저를 안아 올렸어요.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임산부예요. 우진이 황급히 저를 내려놨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기뻐서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 기뻐요. 우리 아기예요. 임신 기간 동안 우진은 더 세심해졌습니다. 제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손을 잡아줬어요.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못하게 했죠. 밤에 태교 음악도 틀어줬습니다. 배에 대고 말을 걸기도 했어요.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니 좋구나. 건강하게 낳아라. 우진도 고생 많겠네. 아버지가 우진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우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난디를 잘 돌보겠습니다. 12월 15일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우진을 깨웠죠.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통이 심해졌어요. 우진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요. 곧 우리 아기 만날 거예요. 저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아들이었어요. 의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우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저도 울었습니다. 네, 우리 아기예요. 아디트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힌디어로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이름은 태양이었죠. 두 나라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아디트야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우진은 훌륭한 아빠였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밤에 울면 달래줬어요. 자장가도 불러줬죠. 한국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예쁜 꿈꾸렴. 아디트야가 우진의 목소리에 잠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삶이었어요. 테러를 당하고 납치됐던 공주가 이제는 행복한 엄마가 됐습니다. 우진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진과 함께 발코니에 나갔어요. 아디트야는 자고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자이푸르의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우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뭐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 전 일이요. 당신이 절 구했던 그날 말이에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저는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평범한 삶 대신 왕실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리고 아디트야도 있잖아요. 제 인생 최고의 선물들이에요. 저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진이 저를 안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궁전에서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저와 우진의 결혼 1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공주님, 1년 동안 어떠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우진과 함께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분 차이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심이 모든 걸 이겼습니다. 우진의 사랑과 헌신이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죠. 우진에게도 질문이 갔습니다. 왕실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우진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 왕실 예절이 낯설었죠. 하지만 아난디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왕실 식구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이제는 제 집처럼 편안합니다. 기자 회견이 끝난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인도 전역에서 저희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아난디 공주 정말 멋있다. 진심을 선택한 용기가 대단해. 우진도 훌륭한 사람 같아. 목숨 걸고 지켜주다니 진짜 사랑이네.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사람.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1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진, 저, 그리고 아디트야까지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인도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죠. 우진이 만든 불고기도 있었고 궁전 요리사가 만든 커리도 있었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잔을 들으셨어요. 올해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 있었다. 아난디의 결혼, 그리고 손주의 탄생.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아디트야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직 말을 못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디트야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가 내년엔 더 행복할 거야. 엄마 아빠가 사랑 듬뿍 줄게. 우진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평생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평생 함께해요. 그날 밤 우진과 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디트야는 잠들었고 궁전은 조용했어요. 여보, 내년 계획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진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디트야 잘 키우는 거요. 그리고 당신 곁에서 계속 지키는 거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우진이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절 사랑해줘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 불꽃이었죠. 하지만 저는 밖을 보지 않았어요. 우진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우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디트야도 깼어요. 울지 않고 조용히 손가락을 빨고 있었죠. 우진이 아디트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새해 복 많이 받아. 건강하게 자라렴. 저도 아디트야의 볼에 뽀뽀했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셋은 함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왔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우진을 쳐다봤어요. 우진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미소 지었죠.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아디트야가 손을 뻗어 해를 가리켰습니다. 아. 우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태양이야. 내 이름이기도 하지. 우리 아디트야 태양처럼 밝게 자라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들, 따뜻한 가족이 있는데요.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삶입니다. 테러로 죽을 뻔했고 납치도 당했죠.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우진을 만나게 해줬고 진짜 사랑을 알게 해줬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만이 중요해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 위험할 때 목숨 걸고 지켜줄 사람, 평생 함께할 사람을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놓치지 마세요. 용기 내서 선택하세요. 주변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왕실 공주였지만 평민을 선택했어요. 모두가 반대했지만 우진을 택했죠.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후회 같은 건 단 1초도 없어요. 매일 아침 우진의 얼굴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게요. 아디트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우진을 닮아 눈빛이 따뜻합니다. 저를 닮아 웃음이 밝고요. 이 아이는 두 나라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인도와 한국의 아름다운 결합이죠. 나중에 크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르쳐 줄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저희 가족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진, 저 아디트야. 셋이서 손을 잡고 해를 바라봤죠. 따뜻했습니다. 햇살도 따뜻했고 우진의 손도 따뜻했어요. 아디트야의 웃음소리도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요.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난디. 저도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요, 우진. 평생 함께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평생요. 아디트야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제 영웅이자 남편이자 아디트야의 아빠였죠.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인도 왕실 공주와 한국 경호원의 사랑 이야기요. 누군가에게는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겐 현실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행복한 현실이죠.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모두 행복하세요.